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기술, AI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효율적인, 빠른, 자동화된, 혼자. AI가 업무의 효율화를 돕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 대신 AI를 고용해서 1인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키워드들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또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보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 맞이했던 그 강의 기억하시나요? 한번 눈을 감고 다 같이 상상을 해볼까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긴장했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눈앞에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강의장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수업 전 문제를 미리 풀어가는 편인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이건 정답이 0인데 쉬우니까 꼭 풀어볼 필요는 없겠죠?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전 3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니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에이 뭐야, 내가 틀렸었잖아. 그래서 다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질문을 했다가 제가 틀린 거면 어쩌죠? 뒤에서 비웃으면 어쩌죠? 손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못 보셔서 1시간 같은 1분 동안 손을 들고 있으면 어쩌죠? 제 손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어쩌죠? 오랫동안 말 안 해서 질문할 때 교수님 픽사가 나면 어쩌죠? 이미 한참 지났는데 저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기면 어쩌죠? 저 때문에 수업이 더 늦게 되면 자, 수업 끝. 다음 시간에 퀴즈 볼게요. 네, 공감되시나요? 그런데 사실 저는 수업이 끝나니까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메일을 쓰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날씨가 화창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미사여구를 고민을 하면서 결국 질문을 삼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결국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 아는 친구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과대표를 맡고 있었던 저는 한 가지 학생의 사업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과목별 톡방이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과목별 톡방은 말 그대로 과목마다 채팅방을 하나씩 만들어주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토의도 하고요. 원하신다면 교수님께서 또는 조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톡방에 정말 간단한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오늘 출첵했나요? 내일 시험 있나요? 네,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고요. 네, 다들 아마 대학 시절 한 번씩 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또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A라는 질문으로 A라는 접근 방법으로 풀었는데 혹시 B라는 방법으로 푸신 분도 계신가요? 같은 심도 깊은 질문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4개에서 시작했던 톡방이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공식적인 전산학부 학생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면서 40개 이상의 수업에서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수리과학과나 산업공학과 같은 다른 학과로 벤치마킹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다른 학교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단순히 톡방이 아니라 정말 유의미한 학생의 사업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학우분 한 분이 저한테 톡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정말 고맙다라고요. 어떤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과를 한 학우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수리과학과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전산학부로 옮기시다 보니까 아는 친구가 거의 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과목별 톡방이 없었다면 한 학기를 버티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또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유의미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톡방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질문과 답변이 섞이죠. 질문이 묻히죠. 모든 말에 대한 알림을 다 받거나 받지 않아야 되죠.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나 하면 상관없는 말들이 계속 올라와도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다가 답변이 나오는 걸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밖에 제공을 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명색의 컴퓨터 공학과인데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학생회에서도 있었고 개발 동아리에서도 있었는데요. 어떤 단체에서 만들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고민 끝에서는 결국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퀄리티로 제공이 되려면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무지막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결심을 한 다음부터는 친구들 중에서 이 비전에 공감하는 친구들을 한 명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웹사이트와 어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톡방을 마치 교육계 톡방으로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또 교수님, 조교님과 함께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이죠. 이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요, 이 과목별 톡방을 사용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 번씩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들이 톡방으로 운영했을 때 장점이었는지, 어떤 점이 약점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때 얻었던 인사이트를 저희 플랫폼을 설계하는데 하나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팅방에서 여전히 심리적 장벽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혹시 바보 같은 질문 아닌가? 친구들이 나선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럼 익명 기능을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익명 기능은 항상 또 폐해가 있죠. 우리가 익명이라고 하면 뭔가 무책임한 말들을 사람들이 쏟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악성 댓글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이나 조교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파악을 해봤어요. 교수님과 조교님께는 실명인데 학생들끼리는 익명일 때와 학생들과 교수님, 조교님 모두한테 익명일 때 둘 중에서 심리적 장벽의 차이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만들 때 실명이나 익명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익명으로 올리더라도 교수님, 조교님은 실명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웠던 건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친구들한테는 나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수님, 조교님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공존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또 사람의 심리가 묘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도 궁금해요라는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제 질문을 보다가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때 이제 클릭을 하는 버튼이에요. 톡방으로 운영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무언가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톡방을 트래킹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버튼을 하나 클릭을 해두면 답변이 달렸을 때 알림이 자동으로 오게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궁금해요를 누른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인기 질문으로 선정을 해서요. 모든 학생들한테 알림이 가게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니까 빨리 답변을 해줘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니까 아마 너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는 사실 내가 하는 이 질문을 과연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저도 궁금해요 라는 버튼을 만드니까 오히려 실시간으로 이 질문을 나만 궁금해한 게 아니구나. 다들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또 그렇게 얻게 된 자신감들은 그 다음 질문들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서 그 익명도 사람들이 점점 더 뒤에서는 실명을 많이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하나씩 활용하면서 접목해 나가니까 다양한 후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어떤 교수님께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우리 학교 시스템에도 Q&A 게시판은 이미 있는데 학생들이 쓰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써보시더니 완전히 다른 내용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플랫폼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 남는 기간 동안 300개 넘는 질문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이죠.
제가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요. 학생들이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학생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학교의 학생회장 후보가 플랫폼 도입 자체를 공약 1번으로 걸고 저희를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당선이 돼서 공약을 지키러 수행하러 온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보통은 학교 시스템을 우리 힘으로 뭔가 바꿔보자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그 디지털 커뮤니티를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퍼뜨려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상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된 플랫폼은 점점 더 미국, 한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 기업들에서 전사학습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면서 기업과 학교 곳곳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배우는 그런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소통이 늘어나는 게 좋기는 한데 중복되는 질문이 같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중복되는 질문 계속하면 화가 났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만 좀 물어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소통이 많아지다 보면은 모든 질문을 사람들이 읽고 파악하기가 또 어렵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를 생각을 하다가 AI를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AI가 기존에 올라왔던 자료들에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미 했던 답변들에서도 답변들의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답변을 주면 AI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출처가 되는 댓글이나 첨부 파일 또는 공지 글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저는 이 기능을 만들 때 사람들은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적이고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줘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의 사용 패턴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서 AI가 답변을 주면 소통이 단절될 것 같았는데 이 AI가 말해준 출처 게시글로 건너가서 또 새로운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AI는 우리에게 효율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통에 또는 사람들 간의 연결에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학습이 많아지면서 그 학습 콘텐츠 자체를 또 추천해주는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보통 회사에서는 성장 계획이라는 걸 팀장님과 짜게 되는데요. 매 연마다 팀장님과 상담을 하고 이 성장 계획을 나만의 성장 계획을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팀장님과 이제 바쁘시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의미한 성장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건 AI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요. 이제 사람이 같이 답변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성장 방향을 바탕으로 필요한 스킬, 역량들을 추천을 해주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AI가 우리 사내 콘텐츠나 외부에 있는 강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쁘신 팀장님을 대신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세운 성장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편할 때 성장 계획을 언제든지 다시 수정하고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제 예상을 깬 반응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막상 고객분들한테 이 기능을 보여드렸을 때는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좋아하셨습니다. 바로 AI가 진솔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말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요. 이제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겠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전에 우리가 검색창을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가끔은 검색창에 있었던 내가 검색한 기록들이 나를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때들이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의미가 효율화 자동화를 넘어서 사람의 본심을 이끌어내는 것 또는
진솔한 대화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7년간 여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는 기술과 AI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자동화된 그리고 혼자 빠르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술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멀리 사는 사람들이랑도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얼굴을 볼 수도 있고요.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을 두고서 우리가 기술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양면적인 모습이구나 라고 분석을 하고 끝난다면 기술이 일어났으면 발전됨에 따라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장단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도구로서 활용하는지에 따라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특히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세상은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인가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